네, 시장이 생각보다 양호하게 흘러가는데 여기에서 시장을 좀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 구체화하겠습니다. DB증권 알파플러스 클럽 이민섭 과장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에 전략 변화가 있는지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은 크게 놓고 봤을 때 별 움직임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오르고 내리고. 괜찮은 겁니까? 우선은 제가 지지난주 정도에 이제 현금 확보를 했다가 지난주에 10% 현금 비중 올리면서 이제는 주식을 좀 해도 되겠다, 공격적으로 해도 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나온 거죠. 졸트 구인이지 보고서 나왔는데, 요것도 이제 고용 둔화가 확인이 되면서 금리 인하 확률은 이제 95%까지 올라갔고, 이제 뭐 다다음 주에 있을 이제 뭐 FOMC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구인구직 데이터 이런 것들 나오면서 미국 채권금리 하락했고 지수는 반등세 유지하는 이런 좀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고요. 현재가 이제 한국 증시가 박스권 상단 하단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계속해서 붙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FOMC가 저희 시장 컨센서스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번에야말로 이제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9월 들어서는 3차 이제 상법 개정 관련된 이슈들도 저희가 모멘텀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점 시도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공격적으로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지금 시장을 공격적으로 보기는 어려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9월 중순 이벤트 딛고 3,200선에 대한 돌파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십니다. 그만큼 포트 적극적으로 운영해도 좋다 이 말씀인데 변화 있으실까요? 그럼 포트폴리오 움직임 체크하겠습니다. 이민석 과장의 포트폴리오 전략 지금 한눈에 보고 계시는데요. 현금 10% 미만으로 유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비중을 그대로 가져가는 조선방산. 제일 많이 가져가고 있는 섹터 조선방산이고요. 다음으로가 바이오죠. 그대로 20%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편입한 화장품 미용도 15% 그대로 들고 가고 전력기기도 신규 편입이 됐었죠. 15% 그대로 가져갑니다. 신규 편입이 눈에 띕니다. 인바운드 10%. 여기 여쭤보도록 하죠. 가장 강조할 포인트가 신규 편입에 있는 게 맞아요, 과장님?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주로 이제 주도 업종들 거의 20%, 15%씩 분배를 해놓은 게 아무래도 시장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좀 넓게 펼쳐놓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지난주에 반도체를 이제 매도를 하면서 인바운드를 좀 더 넣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그 돈의 흐름이 좀 잘 읽힐 때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지난주에는 좀 그 음식료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삼양식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인바운드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또 오다 보니까 네. 네, 말씀드리려는 종목이 또 급등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 때문에 가는 부분들이어서 10월 달까지는 아무래도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해서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양식품도 하루 전날 나오실 걸 아쉬워하셨잖아요. 어떤 종목인데요? 우선은 이제 신규 편입이라기보다는 수익 실현 후에 이제 재진입이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요. 8월 초에 이제 나와서 말씀드렸었던 GSPNL,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CJ 이런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 잭슨홀 미팅 우려가 있어서 종목 모멘텀은 유효하지만 현금 확보 차원에서 수익 실현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말씀드렸었던 투자 포인트가 지금도 유효하고요.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이제 외국인들 입국자 수가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9월 29일부터죠.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관광객 이제 단체 무비자 입국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중국 국경절이 이제 10월부터 8일 동안 길게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인바운드 수요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 이제 조사에서 나온 것들을 보니까 중국 관광객이 한한령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 무비자 입국이나 긴 연휴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10월 달부터 이 하반기 동안은 아무래도 폭발적인 중국 관광객들이 입도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에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이러한 부분들 좀 강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라다이스를 이전해 주셔서 높은 수익률을 상승률을 기록을 했어요. 아래 나오고 있는데 17%가량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다시 되팔고 재진입하는 시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9월 초에 긴 음봉을 기록하면서 이틀 연속 조정으로 흔들리나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거의 다 만회하면서 파라다이스 끌어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GSPNL도 지금 신고가의 영역인데 여기에서도 비중을 계속 늘려가는 전략이 한 달간 유효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지 되겠지만은 FOMC나 이런 거시적인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현재 10%에서 20%, 30%까지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객 들어오면 아무래도 올리브영 수혜로 보시는 건지 또 공교롭게 이제 오늘까지 세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수요가 집중될 만한 모멘텀들이 있는 것 같아요. CJ는 그러면 이번 모멘텀으로 직전 고점 돌파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CJ도 너무나 좋은 모멘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호텔 쪽 그 다음에 이제 뭐 올리브영을 가지고 있는 CJ 이렇게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 건데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외국 관광객들이 뭐 캐대언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에 많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올리브영을 제일 많이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이외에도 뭐 올리브영 입점되어 있는 다른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들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 수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의 흐름을 워낙 예리하게 짚어주실 때 그 수급의 움직임이 산업재와 소비재에 오락가락하는 그 모습을 읽어주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인바운드 쪽 신규 편입이 더 된 이유와 탑픽을 들어봤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산업재 쪽에서 조선방사는 20%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인데요. 근데 저는 묻고 싶은 게 조선은 고점에서 좀 흔들리고 방사는 조정 딛고 오히려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두 섹터 다 비중 유지인지 아니면 최근 수급의 변화를 좀 다르게 읽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안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조선 쪽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부터 제일 재미를 많이 본 섹터이기도 하죠. 이제 뭐 합병 이슈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제 이슈가 충분히 됐고요. 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엔진 쪽도 이제 뭐 현대중공업이나 마린 엔진, 뭐 하나 엔진 이렇게 계속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엔진 쪽이라든지 기자재 쪽 이런 쪽으로 수급이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선 쪽 계속해서 좀 강세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방산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속해서 이제 조선 방산 같이 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나 수주장고 너무나 다 좋은데 너무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매물 출회가 분명히 있었고 수급만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수급 회복력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더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로템도 10%의 상승률 탄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볼게요. 마지막으로요. LS 일렉트릭 신규 편입하면서 저점에서 빠르게 30만 원 회복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전략 유지하시는지 이번 수출 지표도 보셨을 텐데요. 네, 우선은 수출 지표 너무나 좋게 나왔고요. 일단은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 이런 부분들이 수출 지표 좀 안 좋게 나온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전력기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부각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어제 이제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 관련된 부분들도 미국 이제 뭐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는 하지만 빅데이터 향으로 해서 AI 데이터 센터 수주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수급이 좀 풀리면서 효성중업 포함해가지고 전력기기들 모두 다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은 23%를, 효성중공업은 무려 40%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변압기 쪽으로 수출 데이터 계속 팔로우업 해주시면서 비중을 유지해주시면서 상승률을 끌어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켜보자. 지금 시간이 허락해서 잠깐 짧게 여쭤보고 싶어요. 조선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자재단에서 최근에 변동성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삼형엠텍이 또 한 번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기자재 손바뀜이 좀 빠르게 나오는 게 아닌가. 기자재는 팔아도 되는 시점이라고 보세요? 기자재단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비중을 많이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들도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가면은 수익 실현은 무조건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사는 긍정적으로 꾸준히 보고 기자재단 안에서는 올라갈 때마다 챙기는 전략인 거예요? 네, 그렇죠. 조선 기자재 안에 탑픽
마지막으로 듣고 우선은 저 같은 끝낼게요. 경우에 엔진 쪽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 기자재단에서는 이제 동성화인텍이라든지 한국카본 요런 쪽 LNG 쪽에다가 이제 본행제 관련된 부분들도 좀 아직까지는 상승률이 조금 더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종목까지 함께 받아봤어요. 항상 이 시간에 이제 온화한 미소 뒤에 예리하게 수급을 읽어주시는 우리 이민섭 과장과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 짜봤습니다. DB증권 알파플러스 클럽 이민섭 과장과 함께했고요.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